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기초문법 2강 알파벳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인데요. 어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또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야기에 대한 영상이 다소 길어서 2-1과 또 2-2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하고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이야기 첫 번째 시간 2-1강에서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모양을 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꽉 들어찬 모양입니다. 이것을 정방형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형태는 아니고 주전 4세기경부터 이렇게 정사각형 안에 모양을 잡은 정방형 문자로 사용을 해왔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히브리어 문자가 어떠한 모양의 변천을 겪어왔는지 그림으로 간략하게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전 16세기에는 원시나이 문자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뿔난 황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것이 주전 13, 12세기 이스라엘 역사로 하면 사사시대에 즈음은 이런 형태의 모양, 조금 더 선을 가지고 직선을 가지고 모양을 만든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9세기에 모압 동편에서 발견된 메사의 석비에서는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모양이 됐고, 그리고 주전 2세기 쿰란 공동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렙과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부터 이미 정방형 문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황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본따서 글씨처럼 기호 체계로 만들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형 문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가나안어의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파벳이 만들어진 시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라는 사운드나 무라는 사운드나 또는 크라는 사운드를 이 발음이 있고 음가가 있는 것들을 알파벳이라는 기호로 만들 때 어떻게 기호를 만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그림이 방금 전에 봤던 황소 머리를 그림을 본딴 것입니다. 소를 히브리어로 엘레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사운드를 기호로 표기할 때 바로 아 사운드로 시작하는 엘레프, 황소의 머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 알파벳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이것이 점점 정방형 문자로 좀 더 기호화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각형 그림은 바로 집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고대의 장막 집을 그림으로 그렸고 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비읍에 해당하는 음가를 바로 바이트를 모양으로 그려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림은 잘 보이는 것처럼 물고기를 의미하는데 물고기는 또 히브리어로 다그이거든요. 그래서 드 사운드를 이 다그를 그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들만 쭉 보면 이것은 팔과 손을 의미하는 야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바닥, 손을 의미하는 카프가 이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게 되고 요거는 물결이 흐르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바로 물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이기 때문에 마임을 의미하는 물을 가지고 M 소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어의 M이 바로 이 모양에서 중간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M이죠. 알파벳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람 얼굴 중에서 눈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눈이 이제 아인인데 여기에서 아인이라는 알파벳, 사운드를 내는 알파벳이 그대로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사람 옆모습이고 머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할 때 그 안에 로시가 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바로 머리를 나타내는 로시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간단하게 그것을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호화해서 이 알파벳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상형 문자라는 거는 모양 글자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따온 문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물의 실제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상형 문자가 그렇다면 곧 뜻글자이냐, 그 문자 안에 또 뜻이 이러한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그대로 항상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형 문자 이코르 뜻글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고, 똑같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아브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두 단어만 보면 이 알렙 속에 고대에는 소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가? 엘로힘, 하나님, 아브. 하나님은 곧 아버지시고 이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아마라는 단어는 여종을 의미하죠. 알렙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잘 아시는 요단 동편의 에돔을 의미합니다. 알렙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렙이라는 철자, 알파벳 글자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뜻을 추측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이면서 뜻글자이고, 고대의 언어인 최초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수메르어도 그러하지만 히브리어는 이 로마자처럼, 이 영어처럼 알파벳 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형 문자라고 해서 곧 뜻글자는 아니다. 결국 알파벳의 기원이 어떤 모양을 본땄는지를 아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그 기원이 되는 그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파벳의 기원을 살린 것으로 보이는 단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무관한 단어도 사실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모든 뜻을 그 알파벳 안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의 개수와 순서를 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들인데요. 개수를 세보면 여기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기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페니키아에서 발명했다라고 보는 페니키아 알파벳이 바로 22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 다른 알파벳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페니키아 알파벳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독특한 히브리어에서 알파벳 중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의 글자인데 점이 왼쪽에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글자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 알파벳이 몇 글자냐,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상태에서 22개다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음가를 생각한다면 2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이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발음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쉰이라고 읽고 이것은 씬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 쉰과 씬의 구별이 있었지만 사사시대를 보면 지파별로 남북으로 쭉 길게 나열되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쪽, 페니키아 가까운 북쪽에 정착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 쉰 발음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에피소드가 사사기 이제 12장 6절에 사사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당신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물으면 나는 에브라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아닌 다른 이름을 댈 텐데요. 그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쉬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하고 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맥 발음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씬과 같거든요. 그런데 쉰 소리는 이제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면 쉬볼렛 바 유멜 시볼렛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쉬볼렛이 쉬볼렛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시볼렛이라고 했다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하면 시볼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음가는 23개인데 페니키 알파벳을 가지고 알파벳을 차용해서 만들다 보니 22개 알파벳을 쓰면서 부족한 표현은 점을 왼쪽에 찍고 오른쪽에 찍는 이 쉰이라는 알파벳을 구분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라고요? 22개 알파벳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글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익혀야 될 글자를 본다면 28가지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가운데 이 다게쉬라는 점이 이렇게 붙어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은 다른데 어디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기 있고 같은 알파벳이지만 이 메가드 그 다음에 케파트라는 6개의 글자는 중간에 다게쉬라는 점을 찍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발음도 하고 문법적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또 28개의 글자를 우리가 써봐야 되고 여기다 플러스 엔딩 폼이라는 말미형을 보면 조금 더 익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22개의 알파벳을 보게 되고요. 순서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현재 알파벳 순서는 굉장히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 111편 본문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서 이걸 지금 눈에 익히기가 쉽지 않지만 굵게 써져 있는 알파벳들을 주목해서 보면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문장이 진행되고 그 다음은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삼행시를 짓듯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어서 의미를 표현했는데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이 순서대로 글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 니은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의미를 그럴듯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작문 숙제가 될 터인데 이 히브리 성서 저자들은 또 지혜도 있고 굉장히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혜를 표현하는 지혜시들을 쓰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순서가 굉장히 고대로부터 확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파벳 순서를 익히려면 히브리 알파벳 노래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알파벳을 다루는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알파벳 전체의 그림과 발음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알파벳 도표입니다. 알파벳 글자와 이름, 그리고 음가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글 음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적어 놓은 표인데요. 알파벳 하나하나는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자 모양을 좀 이름과 함께 간략하게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그냥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Aleph. 두 번째 알파벳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두 번째는 Bet. 세 번째 Gimel.
그 다음 달렛, 달렛. 그리고 해, 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live, bat, female, 달렛, 해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알파벳부터 또 모양과 이름만 익혀보겠습니다. vav, vav, sein, sein, chet, chet, tet, tet, yod, yod.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vav, sein, chet, tet, yod. 그 다음은 하나의 글자가 이렇게 4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개별 알파벳을 다루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cough, cough, lamed, lamed, mem, mem, noon, noon, samek, samek.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gh, lamed, mem, noon, samek, ein, ein. 이번에도 4개가 있는데요. 패, 패, 짜대, 짜대, 콥, 콥, rash, rash.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in, 패, 짜대, 콥, rash.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2개가 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점이 있고요. 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seen, seen. 오른쪽에 있으면 shin, shin. 마지막 tab, tab. 다시 해보겠습니다. seen, shin, tab. 알파벳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22자가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고 이 강을 마치고 이어서 2번째 강에서 알파벳 하나하나의 개별 특징을 살펴보고 쓰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leph, bet, gimel, dalet, he, vav, zain, chet, tet, yod, kaf, lamed, mem, nun, samek, ein, pe, jade, kop, resh, shin, sin, tab. 이어서 2-2강에서 알파벳에 대해서 개별 학습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